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네, 삼부 토건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삼부 토건은 과거 정치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삼부 토건이 바로 우크라 재건, 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후에 재건 수주권에 대한 그런 호재성 기사들이 받침이 되면서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상승 흐름 이후에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자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부각될 수 있는 일정과 재료는 어떤 재료와 일정이 있으며,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와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의 위치는 조금 안정적인 자리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오늘 현재 이제 오후 2시가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임박하는 시점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대를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자, 앞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 매물들을 사실상 흡수를 해주고 올라와줬긴 했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듯 보였으나, 자,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1차 이탈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2차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주가 여기 현재 지수 자체가 2,400포인트 위를 지켜주고는 있지만 안정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2,500포인트 위를 안착을 해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다시 살려나가고자 하는 이 추세 변곡의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열릴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계 태세를 계속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2,500포인트 이상 안착하는 시점이 왔었을 때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매집해 나가면 된다. 일단 지수 상황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수가 이런 시점일 때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지수 역행 테마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시세를 나와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는 이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대형주, 그러니까는 지수를 이끌 수 있는 큰 대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서 이어지고 있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지수가 반등에 나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삼부 토건 같은 경우는 이런 지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추세, 자, 새로운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 1파, 2파가 나오고 3파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환이 되지 않고 어쨌든 의미 있는 지지선대를 자꾸 지켜주고 있죠. 자, 이런 지지선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준다라는 거에서 저는 조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신규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큼지막한 일정이 있는 테마주들이 추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이 삼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임박한 시점이 121 이평선, 120선 부근에서 현재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그 밑에로서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 중장기 이평선대 매물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힘든 시장, 자, 첫 번째, 힘든 지수 상황 속에서도 버텼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힘이 더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되면은 빨리 튀어줄 수 있는 후보 순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우크라 재건이라는 사업 자체가 언젠가는 필히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 재건 이슈와 이 재료들이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부각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차트상의 위치.
자, 차트상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 구간이다.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이 3부 토건이 꺾이기보다는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자, 지수 상황 버틴 거 이미 아실 거고요. 차트상 위치 지지되는 구간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재료는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우크라 의원단이 방한해가지고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 논의를 했습니다. 자, 현재 기사 날짜 보시게 되면은 10월 6일 오전 10시.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방한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자,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 그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각받던 재료지만은 조금은 더 가시화되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국토부 원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지난 5일 저녁 간담회를 했다고 6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를 찾은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한국수자항공사 등등 여러 기업 임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자, 원하는 재건 사업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당장에 시장에서 반응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큼지막한 이슈와 이런 일정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확산 가능성을 보는 게 그 무엇보다 테마주를 접근할 때 필요한 관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분들이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도 버텨줬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선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 매물대들도 충분히 흡수를 했다라는 점이 저는 그 이유를 뒷받침할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어쨌든 이 인프라 도시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도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 재건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자원개발 관련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협력 의원단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이 왔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다 녹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일정과 재료와 내용들이 조금 가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점에 다다른 자리, 자, 저점에 다다른 자리라는 거는 이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난 이후의 시점에서의 지지선. 자, 이런 자리들에서 오히려 한 번씩 신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하나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큰 시장의 화두 그런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해가지고 수급이 빠진다. 자, 그렇다 한다라면은 빠져봤자 2,500원, 2,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1차, 그리고 여기서 2차, 그리고 여기서 3차. 자, 이런 식으로 분할로 10%, 20%, 30% 분할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안건들이 진행이 되면은 기술적 반등 혹은 그 모멘텀을 틈타 가지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틈타 가지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 잠재적 일정과 재료가 있는 종목, 자, 그리고 차트상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시그널,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조금 버텨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권에 두셨다가 편입을 하고 분할로 매수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효율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3부 토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만 토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란 힘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 분석을 제가 짜드립니다. 시나리오 분석. 자, 이렇게 해드리는 데에 대해서에 대한 이유는 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 내용을 귀담아 듣고 관심권에 두시고 저라는 존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 3부 토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상승이 나왔을 때에 대한 방향성과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선에 다다랐었을 때에 대한 매수 타점,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조건식을 활용한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조건식,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수익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 추가로 10월 달에 있을 일정주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자, 10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부산에서 국제 OTT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OTT 플랫폼과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국내 최초 국제 OTT 시상식인 ACA, 자,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그리고 글로벌 OTT 어워드를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의 투자사, 그리고 제작사, 미디어사 등을 대상으로 자, 쇼케이스를 개최해서 국내외 OTT사의 공동 제작, 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우수 콘텐츠의 해외 방영 계약 등을 자, 이끈다는 목표로 이렇게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10월에 있을 이런 이벤트, 자,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제작사, 투자사,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10월 일정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 관련주 중 첫 번째, OTT 10월 일정주,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자, OTT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해서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자, 오픈마켓 거래업체 등이 동사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업체는 유일한 상황이다. 자, 따라서 10월에 있을 이 OTT 이제 국제 시상식 행사에 맞춰 가지고 그에 맞는 일정주가 당연히 시세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 자, 대략적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390%, 부채 비율도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보율은 반대로 800%가 넘어가고요. 자,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일정주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는 이런 차트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고,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역배열 구간에서 자, 역배열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지만은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이 고점들을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이 윗꼬리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일정주, 자, 이 OTT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시세 분출이 아주 유력한 종목이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평가 품절주입니다. 저평가 품절주.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또한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이 39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기업 가치의 유보율은 30%밖에 되질 않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기업의 자산잉여금이 8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평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있을 이 OTT 일정과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자, EU 10월부터 철강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자, 탄소세를 처음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4월에 도입이 확정된 CBAM은 철강과 그리고 이후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추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바로 CBAM이라는 것이요. 자, 이 CBAM의 도입에 따라서
자, 이유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자, 별도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 전환기에는 각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자,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탄소 배출량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대표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기업 내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정주입니다. 자, 동사는 한국포리얼 주로부터 2003년 물적 분할로 설립된 화학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EOA, 그 다음에 ETA, DMC, AM 등의 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타 화공약품 등을 상품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 EOA 시장 점유율 21%, 그 다음에 ETA 부문 시장 점유율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7%,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 부채 비율이 작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137% 정도 된다라는 점.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적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패턴,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후에 거래 없이 눌러주는 패턴. 자, 이렇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다시금 중간중간 점진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는 꺾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은 발생하지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꺾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주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차트의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목도 저평가 품절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일정주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종목 편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장비 수혜주. 자, 지수 연계 테마이면서 자,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자, 미국 상장을 앞둔 ARM입니다. ARM.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투자를 받는다. 자, 최대 1억 달러랍니다. 1억 달러. 자, 작은 규모가 아니죠. 자, 올해 최대 IPO 임박. 자, 인텔, 알파벳, AMD 등 참여할 듯. 자, 이렇게 올해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설계 부분의 90% 이상을 점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요. 소프트뱅크는 이 ARM을 소유한 기업이고 이 ARM의 기업 가치를 대략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500억에서 550달러, 한화로 약 66조에서 7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이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곧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여지에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일정주는 바로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반도체 장비 기업인 IMT라는 이 기업도 10월 달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EUV 그리고 HBM 시장 공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이저 프로브카드 세정 장비, 자, 그리고 고대역 폭 메모리, 그 다음에 CO2 링, 프레임 웨이퍼 세정 장비 등을 어쨌든 이제 이 패키징 몰드 레이저 세정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특히나 EUV 마켓 레이저 베킹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IMT라는 기업이다. 자, 즉 9월부터 10월까지
이 반도체 장비 섹터들에 대한 이런 호재성 기사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일정주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업과 판매 등을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1998년 6월 30일에 설립되었고 2001년 5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TST,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300%, 부채 비율이 39%밖에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454%,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8,700억이고 유통비율은 44% 정도 된다. 자, 일단 기업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일단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이런 섹터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의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면서 차트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관련 일정주 세 번째 차트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의 흐름상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근처에 위치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 그리고 실질적인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부터 차익 실현을 한다는 접근으로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이 상단부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 이상 목표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나스닥 반도체 기업, 즉 암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반도체 관련 수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용한 일정주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있을 일정주. 자, 첫 번째 OTT. 자, 국제 시상식이 10월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10월 OTT 시상식.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암과 IMT가 상장한다라는 이 반도체 호재성 이슈. 자, 이런 세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맞물린 시점에서 큼지막한 이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자, 그리고 어쨌든 대형 규모, 이런 대형 규모의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이런 상장 이슈가 있었을 때 보통 일정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10월 일정이 되기 전에 먼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임박한 시점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과 어떤 차트가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자, OTT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들을 내가 그래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즉시 자, 세 가지가 중요하다. 3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OTT, 두 번째 탄소 배출, 세 번째 반도체.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들과 일정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